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작가TV의 열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나의 첫 책 쓰기이고요. 책을 한 번도 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디부터 출발해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1강에서는 제가 책을 쓴 경험들을 좀 나눴고요. 최근에 출판했던 책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링크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기획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출판사에서 출판 기획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단순히 어떤 글쓰기의 산출물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또 상품으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것을 아마 기획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서와 기획서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획이라는 말보다는 기획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기획서를 쓰는 이유는 내가 출판사를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내가 쓰려고 하는 책의 내용과 목차, 방향 이런 것들을 출판사한테 전달해서 이 책을 내고 싶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미 출판사가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친한 분 또는 잘 아는 분이 출판사를 하고 있어서 책을 낼 수 있다면 굳이 기획서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목차만 대략적으로 정해서 협의해 가면서 책을 쓰면 되니까 기획서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내가 전혀 책을 쓰지 않았고 또 아는 출판사 쪽에 아는 분이 없다. 그러면 여러 출판사를 노크해보는 방법으로 기획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출판사도 유명 출판사부터 굉장히 작은 1인 출판사까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 책이 대형 출판사에서도 출판할 만한 굉장히 질 높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출판사에 이 기획서 형태로 투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획서를 쓰는 양식을 대체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기획서를 쓸 때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기획서에 담아야 될지 몰라서 그 인터넷 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잘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대략적인 개요나 간단하게 작성된 예시 정도만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좀 머리를 써서 이런 것들을 담으면 좋겠다라고 좀 추가를 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기획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두 번째로 냈던 책의 기획서를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때 당시 출간됐던 책의 제목은 이공계 진로 콘서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근데 출판 기획안에는 이공계 진로 사용법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죠. 책이 이제 제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이름으로 제가 출판 기획안을 여러 출판사에 이제 보냈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학교 동아리라는 책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던 저자다라는 것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윗부분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첫 페이지는 요약서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가제목, 이런 류의 제목으로 하겠다라고 적는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이공계 분야 진로 선택을 돕는 책. 주요 독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진로 관련 종사자, 각종 도서관이 되겠고요. 집필 일정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4개월간이고 출간은 2015년 12월에 하도록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이 2016년 3월에 출간이 됐으니까 대략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대략 이제 목표를 맞췄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의 일부 원고는 이미 이 기획서를 쓰는 시기 2015년 한 3, 4월경에
한 3분의 1 정도의 원고는 완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준비한 게 2014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실제로 출간될 때까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시간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만 좋다고 해서 이 출판사가 책을 내는 게 아니라 책을 어떻게 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강점, 제가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미 책을 낸 경험이 있고 따라서 나름의 어떤 브랜드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제가 책을 냈을 때 그래도 제가 가진 어떤 브랜드가 또 저의 SNS를 통해서 책이 충분히 조금 더 팔려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점으로 좀 내세웠습니다. 제가 한 5개 정도 출판사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메일로 이제 보내서 출간 기획서를 보냈는데 한 군데 출판사에도 전화가 와서 꿈결이라는 출판사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을 결국은 출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판 기획서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판 기획서는 사실 좀 나름의 어떤 들어가야 될 정해진 양식이 있기는 한데 이게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자유롭게 좀 변형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출간 기획서의 이 본질적인 목적은 출판사를 설득하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쓰시기만 하면 어떤 내용이 조금 들어가거나 빠지고 이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쓴 출간 기획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서류를,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다 댓글 또는 제가 이 밑에 영상 밑에다 남겨놓은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제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받으신 분한테만 드리는 거니까 다른 분한테 재전송할 때는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재전송을 하셔야 된다는 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일단 조금 전에 제가 요약서를 보여드렸으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기획 의도, 왜 이 책을 제가 기획했는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기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면요. 어린이부터 고교생 시기까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공계 인재로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책이 없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은 독자는 이공계 분야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유용성을 느낄 수 있고요. 이공계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떤 단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 또는 교사 입장에서 내 학생이 과연 이공계 소질과 적성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근거 자료, 준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공계를 이제 진로 선생님들이나 진로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거겠죠. 이공계 진로 지도 역량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로서 이때 당시 한 10여 년 정도 경력이 되었을 때니까 한 10년 정도 교직 경력을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제가 동아리 지도하고 각종 대회 지도하고 또 실제로 이공계 쪽에 대학을 보내고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것들, 제가 가진 교육적인 철학, 여러 가지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종합해서 이공계 인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갈 때만 하더라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조금 심했어요. 물론 저 때는 이제 IMF가 오면서 이제 기업들이 도산하고 이제 인력 채용을 안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범대를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그때 당시에 급작스럽게 사범대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물리교육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제가 사실 바이오 쪽이라든가 또는 이런 이과계통에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자연과학대학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IMF가 저의 진로를 확 바꿔놨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책을 만 5년 전에 썼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인문 쪽에가 취업하기가 더 어렵고 과학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의 취업 경로가 더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시대를 좀 앞서서 이런 책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만 5년이 돼서 제가 이거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개정판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바꿔서 내면 개정판인데 완전히 이 책을 좀 뒤집어 엎어서 좀 글도 좀 보강하고 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들은 좀 제거하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좀 탈바꿈시켜서 책을 다시 내려고 합니다. 제가 5년 전에는 그 삼성전자가 이제 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치킨 게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 망하냐 사냐라는 그 적자생존의 문제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여러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각이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메모리 시장에서 이제 절대 강자로 결국 살아남아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1, 2위로서 1위, 3위인가요? 그렇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또 있으니까 지금 3위 안에 드는 회사들로 전부 다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했을 때는 그런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서술을 했는데요. 만약 새로운 책을 낸다면 이제는 그 논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책을 이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이제 5년 계약 이후 종료를 선택을 했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출판사와 함께 이 책을 다시 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뭐 제 교직 경력이 5년은 더 추가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 더 이제 식견도 넓어졌고 이제 세상을 보는 안목, 또 경제라든가 산업을 보는 안목까지 제가 더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목차의 흐름, 그러니까 목차가 이게 정해진 목차는 아니라 기획서이기 때문에 흐름만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왜 이공계를 선택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이공계 인재일까? 우리 아이 이공계 인재일까? 과연 인재일까? 이공계 인재로 키우는 법, 이공계 인재가 가져야 할 의무와 비전, 이공계 유망 직업, 이런 순으로 제가 구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었고요. 이 책이 제가 5년 전에 나왔으니까 이때 당시에 제 책을 보고 이쪽 분야 진로를 정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뿌듯함을 좀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실제로 이 책이 나오고 한 1, 2년 동안 뭐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제가 상담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제 고등학생들은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들인데 이 책 저자를 인터뷰하는 게 있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4명 정도의 학생을 서울에서 만나서 제가 영화도 같이 관람을 하고요. 영화도 제가 보여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도서의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테고요. 이걸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 이제 설명하는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독자층, 과연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읽을 거냐라는 나름 생각한 그런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학부모, 학생, 그 다음에 학교, 진로지도 전문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 의도 및 저자 역량. 이 부분 저자 역량은 제가 왜 넣었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충분히 책을 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또 책 판매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설득적인 내용을 적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두었습니다. 자, 기획 의도는 당시 이제 정부가 진로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또 자유학기가 막 대두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문제가 대두되고 취업 후 이직률도 높고 직업 선택 실패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다고 해서 이때 당시 이제 진로 진학 교사들을 많이 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 이제 시대에 맞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현재 진로와 관련된 도서가 매우 많이 발간되고 있지만, 그쵸? 대부분 청소년의 진로 선택을 도와주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하지만 이공계 분야의 진로에 관한 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제로 제 책이 나올 시점 즈음에서 이제 진로 관련 책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과학기술 분야는 쉽게 좀 다루기 어렵다 보니까 이쪽 분야의 진로책은 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게 2008년 한국문화재단, 지금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죠. 이쪽에서 발간한 이공계에 빠져봅시다라는 책이 거의 유일한 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출간된 지 7년이나 지난 굉장히 낡은 책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과학 분야의 뭐 지식을 알려주는 교양 도서라든가 또는 과학자의 전기, 과학자의 삶을 소개하는 그런 책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이제 교사의 관점에서 청소년 시기부터 어떤 노력을 해서 과학기술 분야를 진로로 정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책이 이제 그런 책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제가 이제 10년 차였어요. 그래서 과학교사로 9년간 재직하면서 이공계 분야의 학생들을 지도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로 탐색과 선택을 돕는 도서를 출간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자 역량.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 실력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좀 강조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제가 뭐 상 받은 내용이라든가 뭐 학생들을 지도해서 뭐 수상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이제 굉장히 제가 활발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과학관이라든가 영재교육원, 뭐 그 밖에 학교에서도 뭐 학생들 이런 과학대회도 많이 출전을 시키고요. 뭐 창업대회, 발명대회, 과학기술대회 수백 건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특허 출원하고 현재 특허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융합적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렇죠. 앞으로 또 책을 꾸준히 내겠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잡으면 책이 잘 팔리면 꾸준히 출간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좀 미래에 대한 그 부분도 좀 담았고요. 뭐 학력에 대한 것도 좀 담았고. 네, 이게 옛날 거니까 지금은 좀 많이 또 추가가 됐어요. 아무튼 그리고 또 여기 블로그 및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들, 밴드 이런 것들 이때 당시에 회원이 500여 명이었는데 지금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잘 운영을 안 해서 다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500명의 회원들이 제가 쓴 글을 제가 이 밴드에 가장 먼저 올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피드백을 주시고 반응을 해주시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초창기에 함께했던 회원분들이 아직도 친한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종종 연락드리고 하거든요. 네, 그 다음 이제 시장조사와 차별성이라고 해서요. 당시에 이제 제 책과 관련된 책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정해서 책을 찾은 결과 뭐 이런 류의 책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가장 이제 좀 비교해볼 만한 책은 이렇게 두껍게 표시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만든 책이 한 권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 가면 뭐 이런 거 동아사이언스에서 만든 뭐 10년 후 나를 디자인한다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진로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에서 하나의 화두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책이 아직 많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근데 지금은 이런 책들이 엄청 많죠. 이미 뭐 지금은 진로 관련 책을 찾아보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놓기만 한 게 아니라 나름 좀 카테고리 분류를 했어요. 마인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인드맵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중에 청소년 진로에 관한 책은 2권을 뽑을 수 있는데 이 2권이 그나마 내가 쓰려고 하는 책과 상당히 유사성을 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색깔 표시를 제가 넣었죠.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 주요 도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뭐, 이게 이제 내가 쓰려고 하는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많이 출간되기 시작했지만, 그쵸? 여기 보면 청소년이 초중고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공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기존 책들이 못하고 있고, 뭐 쭉 그런 내용들을 적었어요. 뭐 진로 교육이 강화되고 입학사정 관제가 확대되고 자유학기가 전면 시행되는 등 교육 현장에 변화가 있고 실제로 이 진로 관련 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분석 및 차별화 전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와 컨텐츠 목록 적었어요. 그래서 1전
1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적었고요.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예상하는 목차,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어떤 컨텐츠들을 담을 것인지 그런 컨텐츠 목록을 이렇게 좀 적어서 이런 키워드들이 주요 키워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 전략, 이게 사실은 출판사에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제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특장점이 이런 책을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출판사에서는 이런 SNS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구독자 수가 많거나 뭐 블로그 친구나 밴드 회원이 많은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 책을 여기저기 이제 홍보를 하게 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얼마나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인지 문체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출간했던 학교 동아리라는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이렇게 문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 공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책에 들어갈 샘플 원고도 이렇게 몇 개를 넣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미 글을 다 쓰신 다음에 출판사를 접촉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건 별로 권해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원고를 다 넘긴다는 건 좀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원고가 다 완성된 상태로 가면 출판사에서 이게 자기네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자가 일단 써놓은 걸 보내왔어요. 그럼 이걸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고치기 쉽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될 텐데 대부분의 저자분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쓰고 나서 출판사를 접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다시 고쳐서 쓴다는 건 사실 더 어렵거든요. 새로 쓰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출판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잘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판사마다 자기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투고하실 때 내 책과 유사한 스타일의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 쪽으로 가능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시고 또 전화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로책이고 청소년 책이니까 이제 청소년 쪽 책을 주로 다루고 진로책을 내본 경험이 있는 출판사들을 한 5개 정도를 추려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투고를 했고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전화가 와서 실제로 이게 채택이 돼서 책이 된 거죠. 그리고 샘플 원고는 여기다 다 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를 블로그에다 올린 거를 이렇게 블로그 링크를 이렇게 걸어서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쓰지 않고 한 몇 편이죠? 이게 한 9편. 그죠? 보통 책 한 권에 한 40편에서 50편 정도의 글이 들어가니까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이제 원고를 공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고도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다 이제 수정을 했어요. 네, 이렇게. 네. 일단 오늘까지 제가 이제 기획서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기획서 이후에 그쵸, 출판사를 선택하고 또 이제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강의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